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3일입니다. 오늘 시험을 봤는데요. 다른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한국사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국사는 제법 쉬웠다는 평이 좀 있는데,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1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 오색유반 가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이 나라. 대가야군요. 그래서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는 대가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진흥왕의 연호, 개국 대창 홍제, 개국이면 거국, 대창이면 대가야. 그래서 법흥왕의 금관가야 멸망과 진흥왕의 대가야 멸망을 헷갈리지 말자라는 차원 때문에 우리가 이거 꼭 외우고 있죠. 해보세요. 개국, 대창, 홍제, 개국이면 거국, 대창이면 대가야입니다. 2번은요, 지금 나라를 묻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비천도 국호남부여는 백제이면서 사실 서왕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오경십오 62주, 발해 선왕입니다. 평양 천도하고 남진 정책했던 건 고구려의 장수왕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 왕까지 다 알고 있는데, 국가만 지금 묻고 있는 좀 약간은 썰렁한 그런 문제였어요. 두 번째.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도. 이 고려 문제인데요. 일본의 진대법. 사실은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한 건데, 고국천왕도 물은 게 아니고, 그냥 고구려를 물었어요. 답은 2번인데, 건원중부가 발행이 된 거는 특별히 고려의 성종 때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덕대제. 이 덕대제 광업인데요. 이건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광업의 형태죠. 농사직설이 편찬이 된 건 조선 전기에 세종 때 아닙니까? 설명하기도 조금 민망하네요. 3번 보시면은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니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 아예 책략이라는 편이 아예 나왔어. 그리고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거 조선 책략이잖아요. 188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 책략입니다. 황준신, 황준헌이 썼고 김홍집이 가져 들어온 책이죠. 그러자 난리가 났죠. 3번처럼 이만손 등 영남 유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위정척사 운동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났죠. 영남 만인소 등을 쓰면서 개화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요, 4번에 보시면 김윤식에 의해 소개되었다. 아니죠. 이거는 2차 수인사로 갔던 김홍집에 의해서 소개된 책이에요. 1번의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이다. 척합을 세우는 계기다. 다 조선 책략의 이전 사건들인데 어떻게 그 이전이라는 편과 계기라는 편을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4번.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구식군인과 도시 하층민이 반발하였다. 개화 시기에 뭔가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네요. 그렇죠? 난을 일으켰어요. 이게 뭐예요? 이모군란이네요. 너무 대놓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 맺어진 조약인데, 청의 석방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청상인의 내륙 진출을 인정받았다. 사실은 이거의 내용은요, 이거죠. 내양 좋지, 我的样很好. 내양 좋지. 내가 뭐예요? 이게 바로 내륙 진출입니다. 그죠? 내륙 진출. 양이 뭐예요? 양화진의 점포 개살할 수 있다 이거고, 조가 뭐예요? 조가 바로 조선이 청해 석방이라고 재정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치해법권도 들어갔죠. 뭡니까?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여기 있는 이 1번과 2번은요, 이거는 무엇의 결과예요? 갑신정변의 결과죠.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이 바로 이모군란의 결과인데, 그 중에서 다 4번이 답인 겁니다. 5번. 위화도해군 언제예요? 위화도해군은 1388이죠. 사실 위화도해군은 우리가 우화도해군 이렇게 읽어도 될 정도로 사실은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있었던 사실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좀 알려드렸지만은 이후에 사실 고르라고 하면 그냥 이걸 몰라도요, 이것 중에서 가장 늦은 사건을 고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후의 사건인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면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옛날 거 고르시면 돼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두 개일 수 없으니까. 과전법이 실시된 것은 1391년, 조선건국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살해된 것은 전 건국하던 해에 아주 직전에 살해됐어요. 한양으로 도읍을 이전한 거는 조선이 건국되고 2년 후에 1394년에 이전했죠. 그리고 황산대첩 1380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거예요. 그렇죠. 6번. 담의 논서를 작성한 인물. 여기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다 읽지 못해도 일, 야, 성, 태, 그죠? 실의 방송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목 나온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방송대국입니다. 크게 소리 내어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토후장, 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인데요.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시리아 방송대국을 써서 황성신문 등에 게재한 사람은 바로 장지연입니다. 그러면 장지연이라는 인물 문제인데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지연이 만약에 나온다면 대한자강회, 대한장강회, 대한자강회, 장지장, 장지연이 포함되어 있던 단체가 대한자강회거든요. 뭐 대한자강회의 구성원이었다, 뭐 그런 것들이 답이 되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냥 황성신문이 답이네요. 황성신문의 수신문에 주필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장지연도 있어요. 그 주필로서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송대국을 게재한 거예요. 일본의 한성소부 참가는 뭐 박영효 등이 참여하긴 했을 텐데, 사실은 뭐 중심 인물을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좀 한성소부는 어떤 개인이 만들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오히려 이 한성소부 참가는 방문국이 있죠. 방문국이라는 국가기관이 만들었다. 그렇게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다 박은식이 썼고요. 독사신론,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글 아닙니까? 예. 7번. 집현전을 계승했대요. 집현전을 설치한 건 세종이고 폐지한 건 세조고 집현전을 계승한 건 성종이잖아요. 계승해서 홍문관을 만든 게 바로 성종입니다. 그때 사립 세력을 대거 등용한 사람도 성종이죠. 예, 성종은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성관이가 말합니다. 동동동 경국오해. 동동동. 그게 뭐예요? 동이. 동문선, 동국통감, 동궁여지승남. 그 중에 동이 여기 있네요. 그죠? 대전통편은 정조입니다. 대전회통이 흥선된 것이라면 대전통편은 정조죠. 동사강목은 사실은 정조일 가능성은 있는데, 정조일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안정복이 쓴 게 동사강목인데, 안정복은 분명히 정조 때 죽긴 했는데 영조랑도 같이 영조 시기에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조인지 정조인지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나올 때 동사강목은 18세기다 이렇게 나오죠. 안정복이라는 인물이 저술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훈민정음운회, 훈민정음과 훈민정음운회,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훈민정음 해례보는 세종 때이겠지만은 훈민정음운회는 영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운과 이 글의 저자인 신경준의 이름, 요걸 따가지고 요걸 요렇게 넣어서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예, 이걸 여기 넣어가지고 훈민정음준에 그렇게 외우고 있죠. 네, 8번. 미추진 반란에 대한 설명. 좀 아쉬운데 반란이 일어난 지역을 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공주 문제로 나오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우웅천도도 김원창이 그냥 다 나왔잖아요. 김원창이 난 822년입니다.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해방 운동 성경, 대표적인 거에 만족의 난인데 고려시대 무신정권기의 반란 중에 태반이 신분해방 운동 성격의 반란이었죠. 뭐 신라 말에도 뭐 신분해방 운동 성격이 여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어느 하나의 반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니은번은 무지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거 있죠. 국호장안.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 있잖아요. 김원장안, 김원장안 이렇게 외우고 있죠. 김원장안. 디귿번, 주동자의 아버지가, 김원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주원이 원성왕과 왕위쟁탈전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못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만으로 김원창이 일어났고 그 아들 김범문이가 일어났죠. 그렇죠? 김주원, 김원창, 김범문 3대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릴번은 그럴듯한 오답이에요. 아니 김원창의 난으로, 김원창은 사실 무열계 진골귀족이거든요. 근데 무열왕 직계가 단절되고 완전히 틀렸다고는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이 편 있죠. 내물왕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아요. 내물계가 그냥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뺏겼다가 다시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물계 진골귀족이 왕이던 시기에 김원창의 반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무열계 진골귀족이 아이고 그러면서 아예 몰락한 거죠. 심지어는 무열계 진골귀족이 육두품으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열계 진골귀족의 몰락을 가져왔다. 답은 3번입니다. 예, 9번. 다음 사건 이후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청이라는 말이 나오죠. 청나라가 뭔가 정벌하러 왔대요. 병자호란 있죠. 아니 정묘라는 후금이 쳐들어온 거고 청나라가 쳐들어온 건 병자호란인데 같은 애들이긴 하지만 하나의 국호는 후금이고 하나는 청이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묘란과 병자호란은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 문제의 오답은 분명히 정묘란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다음 사건 이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를 몰라도 풀어요. 그렇죠? 다음 사건 이후면 뭘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개에서. 가장 늦은 사건을 고르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1639년, 24년, 27년, 27년. 그래서 가장 늦은 사건은 이거예요. 물론 병자호란의 결과 삼전도비가 세워졌다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은 사실은 다른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가장 늦은 사건을 고르면 돼요. 3번과 4번은 정묘란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주의할 게 이건데요.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갔느냐, 갔으면 정묘란이고 가지 못했으면, 물론 이제 주의할 거는 아예 강화도로 다 못 간 게 아니라 다른 왕실의 가족들은 갔어요. 근데 인조가 못 갔죠. 인조가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고 하면 그거는 병자호란이 되는 거예요. 10번. 전 이 문제 보면서 조금 수능 느낌이 난다. 수능 냄새가 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능이 이래요. 그러니까 뭐 같은 통일신라 문제, 같은 고려시대 그런 게 아니라 전시대에 걸쳐서 좀 띄엄띄엄 이렇게 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 반드시 맞춰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출 거니까. 그렇죠? 네. 13도 창의고는 요거는 유인석 중심으로 연해주에서 창설이 된 건데요. 일제강점기 직전에 1910년에 창설이 되었다가 결국 강제 병합이 되면서 해산이 되었죠. 지방군이 10정이래요. 어느 나라 거예요? 구소당 10정. 통신라, 특별히 신문왕 때 아닙니까? 그쵸? 장룡령, 누구 거예요? 이거는 정조 겁니다. 조선 후기 정조. 그리고 이근육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고려시대 중앙군에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띄엄띄엄 시대의 간격이 참 큰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좀 아쉽습니다. 예, 11번. 저는 최소한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이 그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좀 손해예요.
11번. 이 회의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여기 밑주는 거는 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후 옳지 않은 거. 그럼 어떤 걸 고르면 돼요? 1, 2, 3, 4 중에서 가장 옛날 거. 그죠? 이후면 가장 최근 건데, 가장 늦은 건데, 그거 옳지 않은 거니까 가장 옛날 거. 그래서 혹시라도 모른다 치고, 그죠? 이거를 모른다 치고 밑에 보자 이게. 이 중에서 가장 옛날 사건을 고르시면 돼요. 5.10 총선거 1948년 좌합적 7원칙. 이것이 이제 좌합적 7원칙이 발표된 거는 1946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건준이 결성이 된 건 1945년 8월 광복 즈음에서 발표됐죠. 그리고 반민특위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옛날 사건은 바로 이거죠. 그죠? 물론 모스크바 3국 위상회의라는 거를 알아서 그거 이후의 사실이 아닌 거, 그 이전의 사건을 고르는 그런 좀 어려운 판단을 해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거예요. 12번. 좌평사택 적덕의 딸. 좌평사택 적덕의 딸.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미륵사지 석탑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미륵사입니다. 가람이라는 게 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여기 미륵사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아니, 미륵사 하면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죠? 예.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입니다. 나중에 부여 독립사지 5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이 만약에 고려 거면은 경촌사고, 조선이면 원각산인데 지금 다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3번에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해화상의 탑비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진짜 웃긴 게 이 성주산문이라는 성주산문이라는 이 말이 바로 성주사에서 만든 불교 종파를 말하는 거예요. 성주사죠. 또 모존석탑이 있다. 사실 모존석탑은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모존석탑은 분황사 모존석탑입니다. 그렇죠? 13번. 세조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니야? 너무 짧다. 그죠? 국사를 이번에 좀 빨리 풀고 다른 거를 좀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병여파 태종인데요. 관군이 아니라 왕자의 군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병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자일 때는 사병이 제일 많았는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사병을 혁파해야 되겠는 거야. 그런 거죠. 예. 이번에 집현전. 여러분 이 집자를 외우시면 좋은데, 집현전. 근데 집현전을 폐지했대? 에이, 이건 세종이 아니구나. 그러면 집현전 설치는 세종, 집현전 폐지는 세조, 집현전 계승은 성종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집자를 외우자고 그랬어요? 집현전을 설치한 사람 때문에. 집현전을 설치한 사람은 세종인데 집현전을 설치한 사람이 향약 집성방도 편찬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세조네요. 경국대전도 2명의 왕을 알아야 되는데, 경국대전은 시작한 건 세조인데 완성한 건 성종이잖아요. 완성한 거는 성종이죠. 그죠?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사실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태종이 처음 시작했고 그걸 부활시킨 게 바로 세조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세조의 정답으로 나오면 더 좋은 것은 바로 직전법입니다. 그죠? 직전법. 그게 나와도 좋겠죠. 오이가 나와도 좋겠고. 그죠? 14번. 대한민국 임정과 관련된 사실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연도만 묻고 있어요. 연도 외워야 되겠네요. 그죠? 네. 한인애국단 1931년 김구가 창설했는데 1932년에 윤봉길, 이봉창이 먼저 갔죠. 이봉창, 윤봉길 등이 출동을 했죠.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된 것은 1940년이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어서 임청부 처리 방안을 논의한 건 1923년입니다. 주석제가 채택이 된 건 1940년이지만은 부주석으로 김규식이 임명이 된 것은 1944년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15번. 1차 교육령은 11년, 2차 교육령은 22년이에요. 외우기도 좋죠? 하나
둘둘. 그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견제한 거. 1924년입니다. 유경고는 너무 좋은데 유경고는 6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1886년이죠. 28 독립선언은 3.1운동 직전에 있었어요. 1919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보안회 주도로 황무지 개간권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대한시설 강령에서 척식을 실시하자고 자기들끼리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보안회를 만들어서 반대운동을 했죠. 그래서 사실 보안회 친구가 있죠. 황무지 개간을 직접 하겠다고 나선 회사 이름 뭐예요? 뻔옹. 그죠? 농광회사죠. 농광회사. 16번. 가해 제위기간 강조가 나왔네요. 강조. 그리고 목종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목종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죽고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대량 원군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현종 문제예요. 여기 뭐 사실 그 줄을 치지는 않았지만 이 김치향이라는 거죠. 김치향 부자. 이것도 이 강조의 정변 때 일이에요. 어쨌거나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그런 사람은 현종입니다. 현종 문제면 답이 뭐예요? 현종 문제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4가지거든요. 분명히 4개 중에 하나일 텐데 4개가 뭐지? 강감찬. 그죠? 강감찬이 저쪽에서 달려오는 거란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우 초조해진 거예요. 아주 심신이 피로해. 초조해졌어.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치료받았다니까요. 요 4개죠. 강감찬은 말 그대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말하는 것이고, 초조는 초조대전경, 이거는 7대실록, 그리고 이거는 5도 양계입니다. 요 4개 중에 답이 나오면 참 좋은 문제인데 밑에 보니까 초조가 나왔네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그런 문제예요. 1번은 별무반 숙종이고요. 이번은 복주로 안동으로 몽진했다면 공민왕입니다. 여기 외적은 누구예요? 홍건적이죠. 홍건적은 공건적, 왜구는 우구. 기억납니까? 예. 그리고 강동 6조 획득했다. 성종인데 이건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외우면 돼. 서의는 성이 성종이죠. 예. 17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것은 60만세 운동이고 광주에서 학생이 일어난 건 1929년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신간회입니다. 사실은 신간회가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광주 학생일 운동을 지원했잖아요. 요 순서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바로 그걸 또 답으로 내고 있네요. 진단학회는 1934년입니다. 그리고 조선영병사는 1920년대 23년이고 대국체보상운동, 대국칠보상운동, 대국칠보상운동 이 체를 7로 보셔야 돼요. 그죠? 18번.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 그죠? 1930년대 무슨 연도 문제도 아니고 이거 좀 심하네요. 예.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이 된 거, 여운형 중심으로 결성이 된 것은 1943년이고요. 조선 의용대가 창설된 거는 1938년인데 30년대 답이 이거네요. 대한광복군 정부 권업회 중심으로 만들었는데요. 1914년이고 대한독립군단. 우리는 뭐 1920년의 사건들을 이미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은청 간단. 얼마나 간단해요? 봉은청 간단. 그렇죠? 여기까지가 다 1920년이죠. 네. 19번. 성나라 사신 서경. 누구 만나고 갔어요? 고려의 인종을 만나고 갔죠. 근데 인종 문제가 아니래요. 고려 인종 문제도 아니고 이 나라 고려 문제네. 고려. 좀 너무 심하다. 그죠? 고려 문제예요. 생긴 건 비슷해요. 뭐뭐사 뭐뭐전, 뭐뭐사 뭐뭐전 비슷하긴 한데 이건 시대가 좀 달라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예산 수석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장수전 다 뭐예요? 주심포 양식이죠. 주심포 양식은 고려에만 나옵니다. 근데 답이 2번인데요. 화엄사 각항전 친구가 뭐예요? 금산사 미륵전. 그리고 제일 유명한 친구 누구예요? 법주사 팔상전. 다 조선의 17세기에 불교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바로 이런 절의 건물이죠.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각야냐를 지정했다. 각야냐이 이제 나중에 한글날이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창간했고 나중에 조선어학회가 한글을 재창간하긴 했는데 처음 창간한 건 한글을 창간한 건 조선어 연구회죠. 근데 여기에 오답으로 조선어학회도 나오지 않고 상당히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조선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각야냐를 지정했다. 정답으로 나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국립연구소가 계승이 되어서 4번에 조선어 연구회가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1931년에 조선어 학회가 되었고 42년에 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조선어 학회가 해산이 되었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